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한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오후 낮 4시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초대 손님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데일리맘의 정종택 주식 닥터입니다. 자,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를 얻어볼 수 있는 이 정종택 주식 닥터의 노란통 입장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QR코드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뜨고요. 링크를 누르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정종택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정종택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에 주식 닥터 정종택 전문가님 나와주실 예정인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특별히 나와주셨습니다.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 주식 닥터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굉장히 오랜만에 한 3개월 만에 또 특별하게 나와주셨는데 네.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열심히 종목 분석했고요. 네. 오늘 좀 나온 타이밍 자체가 네. 제가 지난번 6, 7월 때 이제 코스닥이 한 10% 가까운 하락하는 장에서 방송 출연을 했었는데 네. 딱 그 타임과 유사하게 좀 대자뷰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하락장이다 보니까 오늘 나름 하락장에서 좀 종목을 좀 잘 선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렇게 시장이 힘들 때마다 나와주면서 또 열심히 좋은 정보들을 또 오늘도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많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오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다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발 쇼크로 이 빅테크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두드러졌고요. 그리고 오늘 나올 이 미국의 8월 PCE 지수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월의 마지막 장 우리 시장은 다시 연저점을 경신했고요. 반등을 좀 시도하다가 다시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오늘 장중에 2130선까지 밀렸습니다. 장 중간에는 살짝 반등을 시도했지만 다시 낙폭을 키우면서 0.7%의 낙폭으로 2155선으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수급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반도체주를 매수를 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에 다시 한번 연저점을 경신했지만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반대로 자동차나 2차전 지주 쪽으로 매도세가 집중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반등에 실패를 했습니다. 0.36% 다시 밀리면서 672선으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수급 흐름 보시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은 함께 매도했고 외국인의 매수가 또 오랜만에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차전 지주들을 함께 매수를 했는데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발 악재로 인해서 오늘 에코프로 BM과 LNF 같은 경우에는 2% 이상의 낙폭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주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스 관련주들인데요. 10월부터 이 전기와 가스 요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에 가스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15%가량 인상이 되고 내년에는 더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또 유럽의 에너지 대란 이슈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대성에너지가 7%, 경동도시가스가 6% 강세를 보였고요. 또 게임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 게임주들의 상승세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우마무스메 매출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이슈가 나왔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의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는데요. 3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주가가 매력적인 상태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장 3%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주의 강세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바이오젤의 임상 성공 소식으로 특히 치매 관련주들의 탄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치매 체외 진단기기 개발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의 품목 허가 소식이 연이어 나오면서 오늘 그룹주들 일제히 상승을 했고 셀트리온은 2.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중에 좀 반등을 시도를 하면서 그래도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나 했는데 상승 반등이 정말 좀 약한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시장은 우선 초반에 좀 강하게 올라왔다가 끝에서 밀리는 양상들을 최근에 계속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시장이 상방은 많이 갇혀 있고 밑에 좀 열려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좀 밀리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의 좀 분석을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그 24일 기준으로 주간 실업 급여 수당 청구 금액이 지난 4월 이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네. 이 뜻이 왜 위험한 거냐면 미국 경제가 아직 탄탄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뜻은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미 증시도 좀 안 좋았고요. 우리나라도 심차게 출발은 했지만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끝에서는 좀 약간 윗골을 달면서 내려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좀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한 주간에 좀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영국에서는 약 70조 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지금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영국만 좀 다르게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네. 결국 IMF는 그걸 좀 철회하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약간 통화 위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물론 이제 사실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려감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좀 얘기 드려보자면 독일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이 이제 발표될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높게 나올 거라는 부분들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또 독일 중앙은행도 결국에는 급격한 또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결국 증시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오랜만에 좀 나와가지고 네. 부정적인 얘기만 너무 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분적으로 좀 긍정적인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이번 달에 굉장히 큰 폭으로 폭락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패닉 셀링으로 판다는 것 자체는 내 계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만약 10% 가까운 하락을 했다고 한다면 개별 기업들은 뭐 20%, 많으면 진짜 30% 가까운 하락을 했을 텐데요. 지금부터 열심히 보셔야 될 게 곧 오늘 이제 3분기 마지막 영업일이었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이제 실적이 3분기에 얼마큼 잘 나와줄 거냐, 그리고 하반기까지 실적이 이어질 거냐는 이런 모멘텀을 좀 보시면서 투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간밤에 또 미국에서는 고용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용지표가 잘 나왔다는 것은 다시 좀 긴축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또 악재적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영국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도 굉장히 시장에서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점도 또 유럽발 또 시장의 리스크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급락할 때 매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별로 실적이나 개별 모멘텀들을 주목해 보자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분석 들어봤는데요. 우리 정종택 전문가님의 노란톡 들어오시면 오늘 이외에도 또 매일매일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정종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를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수익률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서 7월 또 저희 방송 나와 주셨을 때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이라고 하는데 잘 가고 있나 봐요. 수익률이 좋은가요? 네, 우선 실적 시즌이 끝나는 시점에 맞서서는 굉장히 좀 수익률이 괜찮았던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최근에 지수의 어떤 하락하는 걸 반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주가라는 게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조정 구간을 좀 활용해서 공략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순차적으로 좀 먼저 드리면요. 네. 퍼포먼스 제일 좋았던 것부터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차트 한번 보내주시면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사실 1차적으로 제가 이 기업을 접근했던 이유는
이유는 실적이 워낙 좋았고요. 그 실적이 주력으로 나왔던 부분은 반도체 사업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가를 다시 한번 리레이팅 시키면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TMA라는 기술력을 가지고 태양광 산업 쪽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모멘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월 중순에 이제 매수가했던 당시보다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고요. 물론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잘 우상향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고가 기준으로 한 72% 정도 수익률을 냈지만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이 끝나지 않고 훼손되지 않는 이상 실적주들은 계속적으로 모아가시는 전략도 아니면 샀다 팔았다 했던 트레이딩 구간으로 활용하셔도 분명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SL이라는 기업이고요.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네네. 자동차에 들어가는 LED 램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대차랑 이제 GM 쪽에 많이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인데요. 실적을 주가 흐름을 보시면 여기 8월 중순 이후 딱 이때 실적을 발표할 때였거든요. 아, 네. 그 뒤로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주가 지수 반영했을 때는 다시 한번 6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을지에 대한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3분기 실적이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친환경차에서 굉장히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밸류체인에 있는 이 SA라는 기업도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덴티움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사실 이제 임플란트 쪽이 이슈가 많았던 게 네. 중국에서. 맞습니다. 네. 그 가격고시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임플란트 기업들은 사실 그 가격 정찰제보다는 40% 할인된 금액으로 이미 공급을 하고 있었고요. 그 정책 자체는 이제 국립기관들, 국립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기에 익스포저가 높은 세계적인 1위 기업, 수라우만에 대한 해당되는 사항이었고요. 그런 이슈들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8월 10일 날 실적 발표하고 나서 10만 원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상당히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보시면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점을 높인다는 건 해당 기업이 올라갈 수 있다는 신뢰도를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이제 3분기 실적을 확인하시면서 공략하시는 포인트도 가져가는 것도 괜찮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동성 화이텍인데요. 좀 많긴 합니다. 동성 화이텍은 이제 LNG선에 들어가는 보냉제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 이제 LNG선 수주 기술력은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냉제를 공급하고 있는 동성 화이텍이랑 한국화분 기업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 개 기업의 실적이 좀 엇갈렸고요. 동성 화이텍 2분기 실적이 굉장히 많이 잘 나왔습니다. 수주 잔고도 거의 1조 4조 원 정도를 쌓아놓기 때문에 3분기, 4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차트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굉장히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 주가는 다시 한번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만큼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실적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박 경직성이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탈보다는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우상향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지수의 하락이 실적 훼손이 없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2차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한서울재지라는 기업인데요. 재지주들이 상당히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네. 무림 PLP라는 기업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 판가 인상을 이번 올해만 3번, 4번 했습니다. 많이 했네요. 예. 네. 왜냐면 펄프 가격을 100% 인상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가격 인상에 반영시킴으로써 실적이 2분기에 굉장히 잘 나왔고요. 3분기, 4분기까지 그런 기조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 조정이 덜 했고요. 수평선을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여기 그어보면 지금 저점이 지난번 이제 고점, 결국 여기 현재 지지를 잘 받고 있다는 과정이고요. 3분기 실적을 확인하시면서 똑같이 이 기업도 다시 한번 공략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시점이 된다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솔루엠인데요. 네. 솔루엠은 사실 약간 장단이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업은 이제 반도체 쪽 그리고 이제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이제 불황이 좀 겪고 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가전제품 소비는 당연히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감은 있지만 고객사를 넓히면서 실적 성장을 이뤄냈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멘텀이 있는 게 이제 전자표식 장치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마트에 가시면 여기 이제 바코드가 보일 겁니다. 네. 그럼 그게 다 이번 직원들이 대부분 수기로 이제 뺐다 꼈다 할 텐데 이걸 다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현재 이제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요. 다만 좀 안쓰러운 거는 이제 이 제품 원재료를 공급하는 게 달러로 사오는데 유럽에서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받아오는 단가는 이제 유럽 단가, 유로를 받아오니까 이 부분에 좀 악재가 있다는 부분들 네네. 좀 보시면서 이 부분이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드림텍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드림텍이라는 기업은 사실 다양한 사업부를 좀 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최근에 드라마틱하게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당 부분 지금 기간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가 주가가 큰 폭 올랐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단기간 시세가 분출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3분기는 제가 봐서 성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갤럭시 이번에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어떤 지문 센서라든지 모듈들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또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금 또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뭐 계속적으로 좀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상 3분기에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 드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좀 수익률 리뷰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6월, 7월 달에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에 대해서 쫙 리뷰를 해 주셨는데 정말 잘 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봐야 할 종목, 지금까지 좀 조정이 나온 이후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다시 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이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 듣고서 정종택 전문가님과 조금 더 정보들 함께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오늘 시간 이외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노란톡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정종택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노란톡 들어갈 수 있는 참여 링크를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 일정에서 돋보였던 핵심 업종이나 또 종목에 대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 실적 이야기 계속 좀 듣고 있습니다. 네. 이제 3분기 근데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좀 하향 조정되고 있더라고요. 실적 맞습니다.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좀 어떤 종목이나 업종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그 가운데에서 네. 시장을 좀 이길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네, 되게 저는 천차만별 다르게 좀 양상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세 가지 좀 포인트를 둬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아까 한솔돼지처럼 판가 인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 그리고 원자재 가격을 계열사로부터 안정적인 가격에 받아올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환율이 굉장히 고환율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수출형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자면 지금 이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뭐 투자를 한다든지 원자재를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은행에 돈을 빌려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가운데서 당연히 은행에서는 공짜로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쵸. 이자 비용이 높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 실적이 성장될 수 있는 기업 우선 포인트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사실 전방 고객 업체들한테 판가 인상을 통해서 전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원가 방어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기업이긴 한데 원익 QNC라는 기업은 이 이제 소모품, 디스플레이 들어간 소모품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이제 석영입니다. 석영이 굉장히 단가가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멘티브라는 자회사로부터 안정적인 수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기대될 거라는 부분인 거죠. 사실 모든 업종에 똑같이 나타날 거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항목에 대해서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정확히 좀 해당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좀 분석이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세 번째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환율 효과입니다. 환율이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1,000원으로 이제 1달러를 1,000원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게 1,400원까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했을 때 당연히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오는 기업이 지금 이번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을 거고요. 아마 이제 의류 OEM 기업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주가 낙폭이 상당히 크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달리는 말의 주가에 타는 것보다는 조정이 나오는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그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판가를 인상할 수 있는 기업 또는 인상한 기업, 그리고 이 원가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기업을 설명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는 이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보니까 수출 비중이 크거나 이렇게 고환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업종 내에서도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좀 다른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설명을 해주셨고, 또 반도체 소우장주 원익 QNC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분석들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어제와 오늘 시장이 계속해서 연저점을 경신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이틀 연속 매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손실이라는 거겠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분들이 정말 많이 좀 어려우신 장인 것 같은데 또 반대 매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장에서 좀 전반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전략을 세워볼지 좀 조언을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우선 이걸 얘기 드리기에 앞서서 네. 손흥민 선수라는 걸 좀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요? 네, 손흥민 네. 선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이기도 하지만 그쵸. 네, 미국 EPL 프리미어리그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낸 선수잖아요. 네. 근데 이 선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왼발도 잘 쓰고요. 네. 오른발도 잘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어떤 위치에 있던지 간에 골 결정력이 굉장히 좋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거를 이제 투자에 좀 대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굉장히 투자 방법은 기술적 분석이 있고요. 또한 반대로는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는 이제 기본적 분석도 많이 얘기를 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기술적 분석도 많이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너무 크기도 하고요. 이 왼쪽과 오른손, 이 왼손, 오른손 다 잘 쓰셔야만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이따 오늘 원포인트 레슨 때도 강의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좋은 실적이 우선 좋은 기업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제 대전제 조건이고요. 우선 정배열을 만들고 60일 이평이나 중기 이평선에 지지받는 기업들을 공략 포인트로 잡아가셔야 된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제가 오늘 얘기 드린 내용들이 네. 굉장히 좀 원론적인 내용이라서 재미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료와 테마론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기업들은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엔 주가를 계속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힘은 그 중심에는 결국 실적이 있다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가지 포인트 또 짚어주셨습니다. 실적은 당연히 기본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여기다 기술적 분석까지 잘 해보면서 시장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의견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핵심 업종과 시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해 봤는데요. 정종택 주식닥터의 노란톡 채널 들어오시면 보다 더 구체적인 시장 전략이나 투자 전략들 도움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를 통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를 누르시면 노란톡 채널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자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정종택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정종택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종택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런 하락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종목을 골라야 하는지 오늘 또 알찬 강의 오랜만에 들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바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작합니다. 네, 원포인트 주식 레슨 오늘 강의 주제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바로 정배열, 그리고 지지, 그리고 이 실적, 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원론적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만큼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인 어떤 체력과 몸을 만드는 게 주식 투자할 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본적인 좀 제가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실적에 대한 가치를 분석을 하는 건데요. 저는 우선 이걸 가지고 첫 번째 해당 기업이 현재 주가가 저평가 상태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제가 사실 닥터스타 원포인트를 했을 때도 강의를 드렸지만 EPS와 PER을 곱하게 되면 목표 주가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기업이 현재 주가가 저평가 상태라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해당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 어렵고 난처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 분석이 그만큼 매우 중요하고요. 실적을 모르고 나서 저는 좋은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고요. 기술적 분석도 매우 중요한 주식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기본적 분석은 너무 많이 그동안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기술적 분석에서도 아까 정배열, 그리고 지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실적까지 얘기를 드리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제가 활용하는 사례는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 부분입니다. 다양하게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중 바닥 패턴을 만들다든지 아니면 역헤드앤 숄더가 나온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주가와 거래량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거래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거래량을 통해서 그날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캔들의 시가, 종가, 고가, 저가가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래량을 통해서 주가가 만들어지고요. 캔들을 통해서 이평선이라든지 다양한 보조지표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와 거래량을 통한 분석을 통해서 저는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을 활용한다. 꼭 이 두 가지 양손잡이가 되셔서 꼭 좋은 투자 성과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평선이 수렴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추세 전환을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세 전환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도 같기도 하고요. 반대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추세가 지금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 세 번째에 있는 실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이따 실전 사례를 통해서도 제가 이제 투자 추천을 드리는 기업들이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만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 분석도 같이 보면서 좋은 투자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정배열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정배열을 가고 있다가 주가가 무한정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런 조정 자리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수익률 리뷰로 들었던 종목들도 지금 지수와 같이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기업을 파라는 게 실익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홀딩해서 모아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여러분들께서는 실적에서 답을 찾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지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좀 설명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PF라는 이제 밸브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음영 처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바로 여기 이 바닥선을 쭉 연결한 게 바로 지지선이 되는 거죠. 지지라는 건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을 연결했는데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지지선과 이 저항선에서 이 박스권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좀 응용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지선, 저항선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캔들이 이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뚫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테스팅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러면 처음에 얘기 드렸던 이 부분이 바로 저항선이었는데요. 캔들이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지지가 된다는 겁니다. 지지선이 된다는 거고요. 반대로 새롭게 만들어진 이 고점들을 연결한 선, 바로 이 부분을 새로운 저항선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지지와 저항은 캔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하지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이 바로 지지선이 되는 거고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을 바로 저항선이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매우 좀 중요하게 활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정배열 구간에서 바로 지지를 받는 구간들을 활용해서 공략하는 포인트를 이따 실전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배열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얘기 드리고요. 실제 이미지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평선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일 동안에 해당 기업의 종가를 다 합해서
5로 나눈 게 바로 그날 있었던 5일 종가고요. 5일 종가 이동평균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건 최근 5일 동안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횡보하고 있다는 건 주가가 크게 변동이 없다는 뜻이고요. 이동평균선이 만약에 올라가고 있다는 건 최근에 주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개념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좀 정배열 얘기 드려보자면 이동평균선의 위치가 단기 이동평균선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이 중기 이평선, 그 다음이 이제 장기 이평선, 단기, 중기, 장기 이 순으로 단기가 제일 위에 있다고 했을 때 바로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상승의 힘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딱 보시면 지금 이 회사의 위치가 정배열이구나 아니면 역배열이구나라는 반드시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역배열은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상승의 힘이 약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미지로 보시면 더 이해도가 좋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바로 이 부분을 이평선 수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이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이 좋을 거라고 한다면 저는 해당 기업의 주가는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실적에 비례하면서 주가는 올라갔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얘기 드렸던 이평선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바로 이 정배열이라는 부분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된다는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확률적인 개념을 좀 접근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1차적으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실적 훼손이 없고 주가는 지수에 따라 밀렸다고 했을 때 바로 이런 포인트들이라는 거죠. 21선에서 1차적으로 지지를 받았지만 주가 지수가 하락하면서 해당 기업은 61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았고요. 힘차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이고요. 이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 투자하는 대전제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도 바로 이런 자리들을 공략 포인트가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한테 만약 투자가 나와서 주가가 급락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고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배열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바로 이평선이 수렴을 해서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위치가 된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로 좀 역배열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대가 되겠죠. 장기 이평선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다음 중기 이평선, 그리고 단기 이평선 역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배열과 반대로. 그러면 이 기업들은 만약에 20일 이평선을 캔들이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받으면서 계속 내려간다는 거죠. 주가가 내려간다는 건 이 이동평균선도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거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힘이 약하고요. 아까 제가 반대죠. 아까 역배열은 상승의 힘이 강하다는데 역배열 같은 경우는 장기간 하락세 될 수 있는 우려감이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화면부터 좀 보시면 역배열은 이 부분 위치가 좀 잘못됐는데요. 이렇게 돼서 만약에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그림들을 바로 역배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사실 정배열과 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나노 신소재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아까 기본적으로 얘기 드렸던 정배열과 지지 그리고 실적 같이 체크를 하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열이 이격을 좁히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로 이평선 수렴이 나타났습니다. 이평선 수렴이 나타나고 주가는 좀 올라가던 척 하더니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가 중요한 공략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사실 바로 이런 주가 자리에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근데 이런 자리들, 이런 실적이 좋은 자리 지지받고 이런 사이트 우선 1차 공략 포인트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가 바로 6월달 지수가 급락할 때 타이밍에 해당 기업도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0일 이평선 지지를 받고요. 다시 이 역배열을 빠르게 정배열로 만들시키면서 주가는 10만 원 가까이 올라갔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개념을 다시 한번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평선 수렴을 했고요. 그렇죠? 그 정배열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정배열을 크게 만들면서 주가는 크게 시세 분출을 했다. 다양하게 제가 좀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N자 패턴을 만들어 주가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바로 이런 지지받는 자리들이 굉장히 공략하기에는 좋은 자리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회사는 2020년 영업이익이 15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57억이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영업이익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영업이익의 절대 규모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기업은 재작년에 15억 벌었던 회사가 작년에 57억을 벌었다는 건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무려 300%가 넘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실적에 대한 절대적인 규모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 분기 대비해서 얼만큼 실적 성장을 하느냐에 포인트를 두어서 찾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실적에 대한 삼성전자가 1조 원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조 원 벌었으면 내년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야 되고요. 2조, 3조 원 규모를 벌어야 될 겁니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부침을 겪고 있고 모든 사업부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부분들 얘기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지금 니치마켓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잘 찾아내시면 바로 이런 공략 포인트에서 좋은 투자 성과물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해 예상 실적은 181억입니다. 2021년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0% 성장을 했는데요. 올해 또한 300% 성장한다는 건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300% 성장할 수 있는 굉장한 실적 성장주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을 보라는 게 단순한 절대적인 규모가 보는 게 아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얼마큼 실적이 좋아지고 있느냐에 대해 포인트를 두어서 기업 공략을 하셔야만이 좋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쪽 사례 기업도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쪽 장비 기업이죠. 탈철 장치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주가라는 건 한없이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너무 어려운 곳이기도 하고요. 너무 지치지를 마시고 좋은 기업은 결국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의 두려움보다는 지금은 지지를 받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 그런 기업들이 어떤 실적을 보여줄 거고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공략 포인트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우선 대보마그네틱은 실적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3억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영업이익은 58억으로 큰 폭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최근들 이제 주가 흐름들 보게 되시면 실적이 적자였다가 크게 흑자로 돌아가는 기업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주가 흐름이 좋았다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배 가까운 실적 성장을 보여줄 거라는 건 단순 산술 평균적으로 만약에 58억에 대한 적정 주가가 곱하기 4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물론 주식이라는 게 이런 산술 평균 개념으로 설명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을 봐야 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실적을 지금 얘기 드린 거고요. 좀 기술적으로 차트 위치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기간에 좀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사실 이 타임을 공략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고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쭉 만들고 이 이격을 크게 벌렸습니다. 역배열이었고요. 바로 이 이평선을 수렴하는 이 구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중요한 공략 포인트가 되겠고요. 뭐 좀 더 세밀하게 좀 얘기를 들어보자면 거래량이 이전보다도 많이 높아졌다는 걸 보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바로 이 이격을 좁히는 이 과정에서 우선 1차적인 시세를 놓쳤다고 한다면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이 공략 포인트, 이평선 수렴하면서 주가는 크게 올라갔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와 좀 비슷했죠. 나우신소재죠. 이 N자 패턴을 만들면서 주가가 크게 시세를 분출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는 상당 기간 동안 이 회사는 역헤드앤숄더라는 패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 어깨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만들어졌고요. 기본적으로 헤드앤숄더는 역헤드앤숄더는 오른쪽 어깨가 높을수록 숄더가 높다는 얘기, 그 간단한 팁도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고 한다면 주가는 흘러내릴 수밖에 없고 계속적으로 역배열 과정에서 단기 평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들은 연출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보는 시간에 그렇게 많이 할애할 필요 없습니다. 딱 보시고 예상 컨센서스보다 계속적으로 좀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는 부분들을 같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좀 사례 기업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친환경 이제 배터리 사이클에 어떤 총 집체가 되겠죠.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는 양극재 기업을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신대가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했던 날짜에 사실 주가는 큰 밀렸지만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배열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시계열 순으로 이 회사 주가 흐름을 좀 예단을 해보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이평선 수렴을 했고요.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던 흐름들은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1차적인 사이클은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요. 지금 2차적인 사이클은 3분기, 4분기, 그리고 또는 내년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따 실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2분기 실적이 이미 작년 한 해 실적을 다 벌어뜨릴 정도로 좋은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기업입니다. 그만큼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 수 있는 힘과 모멘텀이 있었다는 부분들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평선 수렴했다가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이런 부분들, 정배열 지지받는 구간이 충분히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는 부분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을 좀 보면요. 우선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865억입니다. 근데 올해 영업이익은 457억이 예상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미 2분기 실적으로 이 한 해치의 실적을 번 기업이고요. 이 회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제가 그때 일전에 원포인트 레슨 강의할 때 기업에서 그 산업에서 1위 기업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주요 포인트가 뭐라고 얘기 드렸었죠? 바로 EPS 성장률이 20%가 넘어가는 기업은 매우 뛰어난 기업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 기업은 거의 5배 수준에 될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하는 기업이고요. 사실 2차 전지 아직 그 전체적인 완성차에서 내연기관이 차지하는 비중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 그렇다면 친환경차로 전환될 수 있는 룸은 90%가 된다는 거고요.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폐배터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본다면 이 회사는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해당되는 거고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도 당연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G라는 좀 기업도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지수가 하락하기 전에 시장을 좀 굉장히 핫하게 달궜던 섹터가 바로 로봇 산업이었죠. 삼성전자 쪽 얘기도 있었고, 웨어러블 로봇 출시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사실 이 기업은 아까 제가 힌트를 드리긴 했지만 실적뿐만, 제로테마뿐만이 아니라 실적도 좋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응당 자격이 있는 회사로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 방송 때 했던 그때 주가보다는 살짝 밀리긴 했지만 결국 이평선들이 수렴을 했고요. 정배열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는 올라갔다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좀 얘기 드려보자면 여기에 매집봉도 좀 생겼고요. 결국은 이 기업은 이 역배열을 빠르게 이역을 좁히면서 이평선 수렴을 했고요. 다시 한번 좀 완만한 N자 패턴을 만들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부분입니다. 재료 테마로 올라가도 좋고요. 실적으로 올라가도 좋고요. 하지만 적어도 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흘러내리지 않겠다라는 기본적인 퍼포먼스 조건은 바로 실적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좀 실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없는 게 3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닥터스탁 출연했을 때 그 이후로 주가 흐름이 좋았다는 건 어닝 시즌. 그러면 그 뜻은 이번 3분기 어닝 시즌이 돌아될 때 그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는 지금 조정 구간을 마치고 기간 조정이 끝나고 주가는 큰 폭으로 올라갈 거라는 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기업 실적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결국 실적이 답이고요. 기술적인 테크니컬적인 부분은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N자 패턴, 역회된 숄더, 이중바닥 패턴들을 공부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병합시켰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 성과가 훨씬 더 좋게 나오실 수 있을 거라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원포인트 주식 레슨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포인트 주식 레슨 강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정종택 전문가님께서는 특별 출연이기 때문에 또 아쉬우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2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정종택 3글자를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정종택 3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특별 출연이시기 때문에 또 공략주가 또 선물 같네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선물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첫 번째 다크호스 공략주는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좀 종목명 명 기업인데 네. 고객사를 이제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보잉, 에어버스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력을 좀 인정받고 있는 회사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모멘텀은 딱 두 가지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2분기가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과정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이제 LCC라는 부분입니다. 이 LCC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 어떤 비행기를 조작하거나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이 떨어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외주화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PCR이 이제 입국 전에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 여행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LCC에 대한 수요가 이 캔코아 에어로 서비스 스페이스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연속 성장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미 이제 싱가포르 기업으로부터 수주 정보를 이미 2차례나 많이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하반기에도 잘 찍혀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기대감으로 좀 주가를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항공 모빌리티하고는 할 수 있는 UAM에 대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사실 지금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아르테미스라는 이 지금 우주체 발사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결국엔 3분기가 좀 계속적으로 흑자 전환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모멘텀들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다시금 주가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차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아까 좋아하는 바로 이 부분에서 여기 이제 지지를 좀 받았고요. 네. 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저기 보신 것처럼 60일 이평선을 지지받고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오전에 보더라도 되게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였는데 네네. 낙폭을 굉장히 많이 줄이면서 밑골이 마감을 했습니다. 망청 캔들을 잘 만들었고요. 그만큼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마무리를 종가 관리를 잘 해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강의와 좀 일맥상통하죠. 왜냐하면 네. 이 정배열 이평선 수렴을 하고 있고요. 결국 3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면 하반보다는 상방의 업사이드가 더 높은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또 포인트 들어봤고요. 가격 전략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격 전략은 수평선을 좀 그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보수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매수가 같은 경우는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12,500원 정도로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4,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6,000원까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방산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인데요. 우주와 UAM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 LCC 관련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첫 번째 공략주였고 다음 공략주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두 번째 공략주는 이제 필옵틱스라는 네.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은 사실 약간 반반이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우선은 한 개 사업부는 OLED 사업부고요. 다른 한 개 사업부는 2차 전지 노칭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당 기업을 좀 가져온 이유는 한 가지가 있는 게 우선 2차 전지 쪽에서는 굉장히 좀 잘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삼성 SDI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배터리셀 기업 중에서 삼성 SDI라는 기업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 뜻은 사실 저는 이제 실적이 뛰어난 기업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SK온이라는 기업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돈보다는 시장 저변을 확대하는 데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고가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성에 좀 집중하고 있다는 부분,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낙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업이고요. OLED 쪽 얘기를 드려보자면 사실 일반적인 뭐 그런 중소형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OLED가. 네. 근데 이 부분이 안 팔리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사실 폴더블 폰을 만들려면 이 커팅 장비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폴더블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OLED에 대한 업황은 부진하지만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을 좀 차트로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요. 사실 지난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저점을 만들면서 주가는 쭉 올라가는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 다시금 최근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 수평선
이 지지선을 지지받고 있다는 거죠. 아까 강의 때 설명을 드렸지만 지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영업 적자를 기록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상반기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낙제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해당 가지고 있는 이 자회사 필에너지가 내년 정도에서 좀 상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엮어서 보신다면 지금 어떤 이 조정 구간이 충분히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기업이고요.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6,000원에서 6,700원 정도 좀 얘기를 6,300원에서 6,700원 정도 좀 다시 한번 정정하겠고요. 네. 1차 목표가는 8,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9,500원까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6,000원입니다. 네, 자, 두 번째 공략주는 필옵틱스였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들도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후에도 정보들 얻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정종택 세 글자 보내주셔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강연과 정보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이만 또 마무리가 될 시간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은 개천절이기 때문에 하루 쉬어가고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4시에 이정열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